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난 2010년 도입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바로 특공인데요. 당초 기대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실거주자는 4명 가운데 1명꼴 뿐이라고 하고요. 상당수는 시세 차익을 거두고 이미 팔아넘겼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결국 당정이 오늘 전격적으로 특공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오늘 생생토론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영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에서 박유석 교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2017년 5월부터 직원 특별공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10개월 뒤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행안부의 해석이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관평원은 무시하고 건물 공사를 시작했고 특별공급은 2019년 7월까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 세금 날라간 거고 지금 유령 청사된 거고 필요 없는 건물을 돈 예산 들여서 예산 낭비해서 지은 거고 최초로 획득한 그들의 특공의 지위 자체가 이게 유용한 지위인지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당정이 오늘 전격적으로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관평원 얘기부터 해보죠. 관평원 특공을 받기 위해 유령청사까지 지었다. 사실 LH에서 시작된 문제가 관평원 문제 완전히 불에 기름을 부은 듯한 그런 양상으로 번졌거든요. 부동산 민심 먼저 좀 짚어보시죠. 이 변호사님은 세종에 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년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상의 문제인데요. 네. 관평원은 이전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을 받았고 건축 허가를 받았고 또 그 종사자들은 특공을 받았습니다.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005년 행정자치부의 이전 고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련의 절차가 진행이 돼서 특공 절차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행정상에서 큰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는 특공제도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공무원들이 특공 아파트를 부여를 받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는 비판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받아서 시세 차익을 누린 부분이거든요. 이름으로써 국민적인 특공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크게 분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소장님, 저는 대전, 충남, 세종에 살고 있지만 제 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세종시에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태를 같이 지켜보고 있는데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바라보는 시점이 같은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는데 같은 부분이라면 이제 세종이 특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도 이전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아. 나도 하나 더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관평원 사태도 그렇고 이제
대전에서 세종까지 차로 한 40분 정도 걸리나요? 그 정도라고 20-30분. 이제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기본 1시간, 네, 좀 많게는 1시간 반 정도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30분, 40분 가지고 과연 특별 공급을 신청한다는 게 네, 네. 변호사님께서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네, 네. 도덕적으로도 과연 이게 타당한가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저는 지금 민심 당연히 안 좋죠. 민심이 좋을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우리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박근혜 네.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네. 높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였죠. 네. 그래서 안 사는 거였기 때문에 특별 공급을 받든 안 받든 관심 대상에서 좀 멀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게 돼버렸거든요. 네. 집을 못 사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특혜를 받아서 주택 마련을 한다.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네. 미싱 아웃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그래도 느끼고 있는 상태, 내 집 마련 영원히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과도한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 집 마련 네. 쉽게 특공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고 이게 불공정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집 하나 그냥 특별 공급 받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공정의 문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지금 뭐 폐지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로 과연 이 불공정의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네, 의구심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뭐 직원 뭐 49명인 특공을 관평원 직원입니다. 49명이 특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특공을 받기 위해서 유령 청사를 지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청사를 짓게 된 과정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건 지금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 청사의 필요성은 뭐 아주 우리가 좀 양보하면 네,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왜냐하면 인정할 수 있다. 예, 예, 예. 대전에 있는 이제 관세청 건물에 같이 이제 쓰고 네, 있는 네. 거는 뭐 인터뷰에도 나오고 매체에서 좀 보도가 됐는데요. 네, 네. 필요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무턱대고 진행했다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행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고 네, 그거를 허가해 준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화가 나시는 부분들은 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청이 아니고 네, 네. 관세 이제 분류에 대한 평가를 하는 네, 곳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네. 직원이 82명 정도로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49명이 받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를 옮긴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여기 위치가 원래 유성구거든요. 네, 네. 뭐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성에서 세종 넘어가는 게 붙어 있죠. 예, 그렇게 네.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회사를 유성에서 세종으로 옮겼는데 내가 집을 이사 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네. 과연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시는지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게다가 청사 건립 비용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보도가 되니까 171억 네, 들었다 네. 하는데 우리 49명이 예를 들어 시세 차익을 뭐 약 5억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네, 네. 그 부분이 또 2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서 보는 와닿는 네.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심도 네. 좀 많이 좀 안 좋아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 대표님, 뭐 일련의 사태, 뭐 청년들을 대변해 주러 나오셨잖아요. 예, 청년 입장에서 일련의 뭐 LH부터 시작해서 부동산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 결국 오늘 뭐 특공 폐지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이 네네. 공무원 특공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아셨을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네, 예, 이제 예. 우리 청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네.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네네. 말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이런 네네. 특혜가 있었을 줄이야. 네네. 이제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청년들이 많이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안이고 네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LH 같은 경우에는 이 음성적으로 내부 네.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이루어진 어떤 비리였다면 네네. 이 특공 사태는 있는 제도, 버젓이 네네. 있는 제도를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런 행태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어쩌면 LH보다 더 큰 문제다라고 예.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이제 이 공무원들의 이런 좀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많지만 네. 이 일부 공무원들이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있고 또 국민들이 많이 좀 황당해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네네. 나라가 이렇게 허술하게 굴러가는 나라였나? 네.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제 관평원이 원래부터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었죠. 근데 예.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갑자기 171억짜리 기재부한테서 예산을 받아다가 그 청사부터 짓고 네. 세종시 이전도 안 했는데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세종시의 아파트를 받고 특공을 받고. 이거 순서도 예. 안 맞을 뿐더러 또 거기다 다주택자들까지 이제 받았다고 하고 또 이제 이런 공무원들이 특공을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우리나라에 없다고 하고 네. 이 총체적으로 이 제도가 너무나 허술하게 운영되었다라는 네. 것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LH 사태보다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특공이 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인가요? 당정이 오늘 특공 전면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특공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폐지까지 갈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6월 중에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하고요. 심지어 시색 차익도 법률에 의거해서 환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특공 전면 폐지 어떻게들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변호사님부터 좀 얘기를 좀 여쭤볼까요? 네, 지금 특히 특공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많이 노출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관평원 문제로 인해서 네네. 거의 폭발하다시피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폐지되게 된 그 배경은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첫 네. 번째는 특공을 받는 어떤 공무원 어떤 범위가 네. 원래는 이제 수도권의 과밀화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약간의 좀 변질이 돼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권 내 다른 지역에서도 오는 그런 공무원들에게도 특공을 이제 아파트는 이제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가 네네. 원래의 취지보다 좀 많이 확대되었다라는 네네.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죠. 네네. 실거주해서 와야죠. 네네. 와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제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이 이제 큰 문제라고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폐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다만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여러 네, 기관들이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이 예. 지금 향후에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6월에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 의견에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뭔가 이 이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방법들은 예. 좀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공 폐지는 찬성하지만 이주자들을 위한 보완책 마련은 좀 필요한 것 같다. 예. 수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진작에 폐지돼야 됐다고 이미 생각을 늦었다? 하거든요. 이미 예. 늦었다. 왜 이제 폐지를 하느냐. 네네. 진작에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공무원 특공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조차도 그 취지 예.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민간 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데 집을 마련해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라고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집을 해주진 않거든요. 이게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정도 또는 이사비 정도를 지원해주지 네. 이렇게 아파트를 준다는 건 엄청난 특혜인데 국민들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무원들한테 이런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것 발상 자체가 저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그냥 네네. 이주비 지원 이 정도로 그쳤어야 되는데 설마 이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이렇게 조라고는 안 했을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무원 사회, 국토부 내부에서 네. 이미 자기들의 이권 내 집 마련에 대한 목적 달성의 저는 이미 사심이 충분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최근에 이제 간평원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에도 특공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됐었고 네네. 정권이 바뀐 지도 지금 4년이 됐는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LH 사태처럼 등 떠밀리다시피 폐지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부동산 정책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선언을 했는데 언제 폐지가 되는지 그럼 그 기간 내에 할 수가 있는지 나머지 이전 대상들 남아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차피 폐지가 결정이 됐다면 발표부터 막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는 차분차분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 과도한 시세 차익을 얻은 부분, 절차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수를 할 것이며 어떤 처벌을 줄 것이며 폐지 후에 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줄 것이며 이걸 전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발표만 해버리고 나면 부동산 대책도 그렇잖아요. 발표만 딱 해버리고 나면 국민들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우왕좌왕 신뢰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좀 성급했다. 이번 발표는 성급했고 진작에 폐지를 했어야 되지만 충분한 논의를 해서 대안까지 재발 방지 대책 또 처벌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발표가 나왔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당정 협의를 한 내용이 오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니까요. 앞으로 뭐 후속 조치 같은 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좀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선 폐지라고 아예 없애는 거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 10여 년 동안 또 개정을 계속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의 장은 못 받게 한다든지 네, 이런 네. 식으로 계속 변해 보안처는 왔거든요. 계속 나왔었죠. 예. 그래서 뭐 누더기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됐다라고 저는 법을 보면서 좀 네. 느꼈는데 갑자기 이제 또 7월 달에 또 개정이 시행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폐지 결정이 딱 나면서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네. 어쨌든 우리가 도시, 특히나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 자체가 이제 행정 중심, 그러니까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강조하는 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시작 자체가 돼야 되고 또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나 특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처음에 인구를 유입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별 공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뭐 2030년에 뭐 80만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초석이 되고 또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특별 공급을 통한 인구 유입, 시작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심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폐지하지 않고서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오늘 받은 느낌은 이제 워낙 LH 사태 이후에 워낙 어느 정도 민심이 성난 상태에서 더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탁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덜컥 발표한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강 대표님은 오늘 정부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이 여당이 발표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 특공 제도가 10년 동안 이미 충분히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효용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특공 제도를 이미 이용할 대로 이용해서 이제 사실 효용이 없어서 끝내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인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특공 제도는 이 원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이제 특공 제도는 그 자체로 좀 폐지되어야지 맞는 그런 상태가 됐고 왜냐하면 이 나라 돈을 공무원들이 집을 싸게 소유하게 해주려고 쓰이게 한다는 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왜 세금 내서 공무원들이 집 싸게 사는데 그 세금을 써줘야 되죠? 이제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이 거주 이전을 해야 될 때 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특공 제도라는 것도 도입이 된 것이지 공무원들이 집을 소유하게 해주려고 싸게 소유하게 해주려고 도입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국가가 고용주로서 이 공무원들이 자기 의사와 별개로 직장이 옮겨져서 거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주거를 좀 보장해 주고자 한다면 공무원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을 제안을 정의당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책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공 제도가 폐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여당이 약간 좀 빠르게 발표한 감이 있어요. 이 특공 제도 폐지를. 근데 지금 야당들이 다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렇게 좀 빠르게 입장을 발표한 이유가 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어떤 여론을 좀 회피해 보려는 어떤 그런 시도라면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네. 순서에 맞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폐지 자체는 찬성하지만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특공 폐지의 배경으로 언급한 게 세종시 정주 여건이 이제 충분히 좀 개선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특별공급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변호사님, 세종시 살고 계시죠? 예, 세종시 그렇습니다. 정주 여건 어떻습니까? 이제 사실 예전에는 황무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특공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근데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주 여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정착이 됐다고는 이제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예, 네네. 아직도 많이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 전체 이제 6생활권 중에서 네네. 1, 2, 3생 할권은 네네. 생활권은 좀 조금 이제 정착이 됐겠지만 네. 나머지 4, 5, 6 생활권은 네. 아직도 지금 많이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세종시에는 공무원들이 새로 이렇게 정착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세종시가 지금 정주여건이 많이 조성됐기 때문에 특공 폐지를 하는 것은 이유로서는 네네. 저는 조금 좀 타당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좀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공제도는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그 제도적인 취지는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강제 이주거든요. 네네. 예, 자기가 거주할 그 자유가 있는데 강제적으로 직장이 옮기고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을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국가에 계획에 따라서 옮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어떤 자기의 거주권이 침해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보상 제도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세종시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네. 도시가 정착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거면 본래적으로 이러한 것은 어느 정도의 제도의 효용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세종시가 정주 여건이 다 완성이 되었다라는 점은 그거는 저는 이제 동의는 하지 않고요. 예.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유입되고 네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더 활성화될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네. 점에서 앞으로의 어떤 세종시 정주 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세종시 정착 초기 단계는 뭐 거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을 끌어들여야 하는 유인책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특공이라는 제도가 생겼고요. 그 결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발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특공이 특혜라는 인식이 최근에 생겼지 기존에는 아니었단 말이죠. 예, 이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강 소장님 김 소장님 아까 강하게 좀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있죠. 뭐 유인책이 필요했었고 사실 우리 한 5년 전, 네, 한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특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관심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예. 일반 분양으로도 내 집 예, 마련 예.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일반 경쟁, 일반 예. 청약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예. 뭐 100몇십 대 1, 100대 1은 기본 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특별 분양은 뭐 10대 1 안 되잖아요. 많아야 7대 1, 뭐 3대 1, 1대 1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불공정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나는 내 집 네네. 마련 못해서 이게 네네. 좌절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쉽게 내 집 마련하는 그런 불공정의 문제가 생겼는데 저는 여전히 물론 인구 유입에 유인책이 필요했다라고 하지만 네네. 그게 너무 쉽게 가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공무원들한테 국민의 세금을 먹는 공무원들한테 과도한 네. 혜택을 주면서 어차피 세종시는 정착이 되거든요. 저는 네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모든 신도시가 그렇듯이 행정기관이 있는데 자리를 못 잡을 리가 없고 자리를 잡는 도시인데 지나치게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뭐 정주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강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 네네. 끝내는 거 아니냐라는 기분까지도 드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기다린 분들이 계시고 뭐 또 신입 사원들도 계시고 해먹은 분들 이미 받은 분들은 이미 다 빠져나가고 예. 남아 있는 분들 기다렸던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예. 뭐라 그럴까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부분이고 물론 네. 왜 예전에는 비판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물론 문제가 되지 않았고 특별 공급이 있는 건 알았지만 네, 네. 이 정도까지 뭐 40%, 50%까지 혜택을 주고 이게 특별 공급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네, 동안 한 달에 20만 원인가요? 이주비
또 주게 되고 취득세 감면 또 줘서 뭐 수백억 정도 혜택이 있었죠.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도한 혜택을 너무 많이 먹었다. 국민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 언론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을 뿐이지 원래 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는 거는 맞고요. 아까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국정조사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국정조사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짚어서 뭐 처벌해야 될 부분은 처벌을 하고요.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뭐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세요? 뭐가 문제였어요?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이 세종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혁신도시라고 해서 전국에 다 곳곳에 그렇죠. 그 행정기관 이전을 했고요. 거기에 또 특별공급을 했고요. 또 대상이 됩니다. 특별공급이라는 그 자체의 말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이고요. 그렇죠. 뭐 생애 최초도 특별공급이고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카테고리를 형성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지역이었다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안 씁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그리고 서울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LH공사 같은 진주에 있거든요. 거기도 혁신도시고요. 거기까지 간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단으로서 작용을 많이 했는데 지금 워낙 세종 같은 경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불거졌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어느 정도 제도가 좀 정비가 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됐었어야 했다는 얘기죠. 뭐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늘리고요. 우리가 관계된 법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가고요.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또 공급규칙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아주 다각도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실거주 요건을 못 채우더라도 일정 부분은 내가 어떤 뭐 벌금을 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LH공사에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잘 촘촘히 좀 살펴보지 않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민심이 등을 돌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필요한 제도였는데 그 제도를 꼼꼼하게 악용되지 않을 그런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사태가 불거졌다. 강 대표님 뭐 지금 박 교수님 얘기 동의하십니까? 뭐 사실 특공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 자체는 이제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라든지 국가가 이 주거를 좀 보장을 해드려야 되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취약계층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제 공무원이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받아야 되는 대상인지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고 아마 많은 청년들도 납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강제 이전에 따른 강제 거주지 이전에 따른 국가 고용주로서의 주거 보장은 필요하지만 그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소유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이냐 하면 그 방식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공제도가 애초부터 잘못됐고 또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분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말씀에 다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얘기 좀 해보죠. 뭐 특공 뭐 정당하게 받아서 정당하게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악용한 측면, 뭐 대표적인 게 관평원이 되겠죠. 그리고 시색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서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변호사님, 이게 특공을 악용하신 분들, 이게 법률에 의거해서 뭐 환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환수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관평원 직원들이 받은 특공도 지금 뭐 이걸 환수하려면 법적인 검토가 굉장히 오래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특공 아파트를 부여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금 잘 거주하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그런 공무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매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이 있습니다. 처도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학습권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느 한 그 주택에서 학습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 공무원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족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순기능에 의해서 정주에서 지금 잘 계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관평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그 취소도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기준 제4조를 보면 그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예정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 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평원은 설치는 아니고 대전에 있는 게 이전하는 거거든요. 예정 지역에서 이제 이전한다는 건데 이 이전의 의미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전하는 것을 저는 전제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관평원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평원 직원은 대상이 아니다. 애초부터 대상이 아닌 자가 이 특별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자가 아닌 거에 의해서 10조에 의하면 또 이 정당한 여부를 판단해서 취소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간평원 같이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게 특별 공고를 받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시다고 본다. 예, 김 소장님도 좀 가능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자리를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제가 강 대표님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의견이 계속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LH도 뭐 1벌 100개 한다라고 하고 환수한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물론 절차적인 문제, 불법적인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뭐 환수 조치도 가능하겠지만 그걸 입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관평원 직원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잖아요. 조직적으로 했는데 그럼 그 직원이 진짜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따져 들어간다면 저는 그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위에서 제도를 만들어주니까 제도의 틀 안에서 신청을 한 부분인데 그걸 취소한다? 과연 법으로 가서 이렇게 항소하거나 이렇게 소송으로 갔을 때 과연 그게 저는 환수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다 해먹었어야 되나. 물론 관평원은 무조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뭐 관사 테크도 있잖아요. 관사를 제공해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현 국토부 장관께서도 관사 테크를 하셨는데 관사를 제공해줘서 내가 거주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공급을 받아서 그 집은 전세를 돌려서 투자 수단으로 이용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죠. 누구라도 근원적인 탐욕이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적어도 공무원이라면 이게 국민들의 혈세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이런 도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저는 들이대는 게 맞고요. 물론 제도적인 부분, 특별 공급이 필요해서 만들어졌다면 합법적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여기서 더 나가서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분이 어느 부처에서 누가 특별 공급을 받은지 지금 리스트가 없거든요. 리스트가 한 3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리스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 대놓고 그냥 땅 따먹기 했다는 생각밖에는 저는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리 부실이었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조치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근원적인 문제였고요. 지금이라도 불법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가 확정이 된다면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환수를 해야 한다. 저희 그럼 좀 후폭풍 얘기 좀 해볼까요? 교수님, 아까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특공이 폐지되면서 당장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충대병원 같은 경우에 세종에 이제 병원을 졌는데 전체 직원 한 200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특공을 이미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한 180명 정도는 특공을 못 받았다고요. 그런 분들은 뭐 이제 특공이 폐지되니까 세종시 직장은 세종시인데 세종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중기부 직원들도 한 450명 특공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뭐 취소가 되는 것 같고요. 뭐 행안부, 과기부 바로 다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전면적인 특공 폐지, 세종시 정착 또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 여건, 정주 여건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야 뭐 기본적으로 특공 폐지에 대해서 조금 반대 의견을 좀 냈었는데 우선 뭐 이전하는 기관들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죠. 그리고 대전에서도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특공이 폐지가 되면요, 뭐 물론
아니라고 얘기를 보통들 하죠. 특공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샀긴 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가는 부분도 있었고요.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병원 같은 부분은 정말 세종시에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폐지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그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너무 일반 분양으로 그러니까 일반 매매로 통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좀 벽이 높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특공을 통해서 들어가면 분양가는 아직까지 사안제를 적용을 받으니까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6월 돼서 이제 정확하게 뭐 시행 날짜라든지 시행 일자라든지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야 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 이전하는 거에 대한 악영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 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좀 보완책도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보완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특공제도 폐지도 폐지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번에 관평원 직원 중에 한 분이 분양받은 아파트값 기준으로 보면 그 분양받았을 때 당시 가격이 3억 9천이었는데 지금은 9억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나라 돈으로 이 차액이 한 6억 원이 넘는 이 차액이 이 개인의 이득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관평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일하려고 세종시 갑니다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정당하게 특공제도로 이 아파트를 받으신 분들도 이건 나라 돈으로 지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세 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해서 이런 시세 차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특공제도 대신에 공무원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집을 싸게 소유할 수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이 공무원들의 거주 이전에 따른 주거권 보장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임대주택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실거주를 할 시에 원하면 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혹시 5년 실거주하고 팔아야 될 때가 있으면 이건 또 국가가 지원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그런 방안으로 보완하는 이런 방안으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제도가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 근데 그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까요? 특공에 나라 돈이 들어갔다. 이 부분은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공은 개인 돈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회가 특혜성인 기회를 주는 거지 뭐 세금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세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또 싸게 분양받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가격에 의해서 다만 경쟁에서의 조금 유리한 그런 측면을 두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경쟁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반인보다는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저희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종시 발전에 좀 특공 폐지가요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세종시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유입돼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공제도의 어떤 본래적 취지의 어떤 굉장히 좀 그런 부분도 순기능도 저희들이 이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좀 너무 관평원으로 인해서 LH의 관평원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너무 여론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이제 법의 큰 원칙이 이제 법적 안정성이 있는데요. 소급 입법 금지가 있고 또 어떤 그 신뢰 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부 공무원들은 지금 기존의 규정에 의해서 특공 자격을 부여받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럼 이건 전면적으로 폐지되면 이러한 이미 자격을 부여받은 분들 그리고 특공에서 여러 차례 떨어지신 그런 그 공무원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격까지 전부 다 이제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고치되 이미 그 자격을 부여받은 그런 공무원분들의 신뢰 보호 원칙, 그다음에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러한 그 신뢰
내가 아파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도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네. 좀 존중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으로는 그런 좀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조직사회 내에서도 이미 특공을 받은 직원과 받지 못한 직원, 그러니까 뭐 젊은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뭐 특공을 못 받았으니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특공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취소가 돼서 못 받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실망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사님 짧게 하나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세종시 아파트 값이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뭐 2주 연속 지금 하락,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는데요. 세종시 아파트 값에 특공 폐지가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네네. 있겠죠. 뭐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이게 네네. 폐지가 되면 당연히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저는 네네. 그게 일시적인 영향이지 네네. 물론 유입되는데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됐고요. 네네. 세종시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거 특별공급 폐지됐다고 세종시가 집값이 흔들리면 네네. 그거는 세종시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닐까 싶고요. 네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올해 조정을 받는 거지 이게 네네.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5억 네네. 오르고 1억 떨어지는 걸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럼 4억 올랐는 건 뭡니까? 그래서 네네. 그거는 아니고 일시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저는 그 네네.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그 봐요. 정도까지는 영향이 아닐 거다. 예. 아니 세종시가 네네. 지금 집값이 급등한 상황인데 네. 집값이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예, 서울은 예. 더 떨어져야 돼요. 예. 아니 서울도 좀 떨어지고 어쨌든 네네. 지금 너무 많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여당에서 대출 더 많이 받아서 집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집값을 떨어뜨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뭐 대출을 받든지 뭐 해서 집을 사라고 해야 서민들이 네. 이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집값을 안 잡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중기부 얘기 잠깐 해볼게요. 뭐 등기부가 왜 세종으로 가려고 그러냐. 중기부가 이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결정했잖아요. 네네. 그때 뭐 사실 특공 때문에 특공 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가 뭐 내부에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과연 차로 20-30분 떨어진 거리로 이전을 하는데 특공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는데 그 행복청의 유권 해석이라 그럴까요? 중기부도 특공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면 폐지가 됐죠. 이 중기부 이전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오히려 영향이 있으면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면 특공 때문에 간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전을 하기로 한 거는 계속 네.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특공을 받아서 이사를 가시려고 했던 분들이 네, 네. 이제 출퇴근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겠죠. 네. 근데 이전은 뭐 큰 무리 없이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 이전에는 영향이 없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세종시 아파트 값이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3억 9천짜리가 9억이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권 이상으로 아파트 값이 올라서 세종시 진입이 사실 불가능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공이 그렇습니다. 없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예.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너무 이 자체가 또 네네. 공무원 조직, 공무원 사회에 약간 매도하는 그러한 그 여론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많은 지금 공무원분들이 세종시에서 정주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들이 잘 정착을 하고 거주 여건이 안정이 돼야지 결국에는 일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행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네.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뭐 공무원분들이 무슨 시세 차익을 위해서 뭐 어떠한 뭐 부동산 투기를 하는 모양새로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겠다. 네.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들이 세종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들은 우리가 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관평원 같은 사건들 그리고 일부 그것을 그 정주 요건이 아닌 그런 시세 차익을 위해서 정주하지 않고 이용하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는 그것은 뽑아서 환수를 하든 다른 엄벌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네. 전체적으로 많은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매도 당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마무리 발언 들을 시간이 다 되세요. 이제 이 마무리 발언은 강 대표님부터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특공으로 세종시가 이렇게 얼룩이졌는데 이번 사태 저희가 어떤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까? 뭐 재발 방지책도 좋고요. 예.
마무리 발언을 좀 먼저 해주신다면요. 아니,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분들, 성실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을 매도하려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공무원분들이 거주 이전을 해야 될 때 그 주거를 보장해야지 왜 공무원만 일반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경로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그 경로를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줘야 되냐 이 불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태로 밝혀진 여러 정부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만의 잘못도 아니고요. 박근혜 정권부터 시작된 이 기재부와 또 행안부와 또 관평원 등등의 이 정부 조직들이 전부 다 굉장히 허술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적인 잘못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정권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진영 간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이 전반적인 사태를 점검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하자라는 것이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여당이 계속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주거 안정 보장을 넘어선 과도한 혜택이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박 교수님. 저는 뭐 잠깐 언론전 얘기를 잠깐 하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공직자, 공무원들의 이제 의식 개선 필요하다는 건 다 누구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관평원 사태를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제도적이라든지 시스템의 또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왜냐하면 관평원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5년도에 재외 기간으로 됐다는 걸 알고 있을 건데 진행을 했고 설사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막았어야죠. 허가 단계나 이런 단계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이번에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좀 잘,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평원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변호사님. 저는 첫 번째로는 공정사회를 위해서 잘못된 관행들은 반드시 뿌리 뽑자. 제도를 개선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거에는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국가적인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본래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도록 공무원들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세종시가 행정 수도로서의 정착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특공에 대한 보완책은 좀 세심하게 마련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종시 출범의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김소연. 뭐 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당연히 주거 안정은 보존해줘야 되지만 이게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에서는 이게 지울 수 없는 생각이고요.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한테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리는 분들이 열매를 딸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직자 투기 의혹이 세종시 특공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강조해왔던 공정의 가치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달래기 위해서 부랴부랴 폐지 수순을 밟게 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문제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겠죠.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